자, 오늘은 131쪽 속도와 가속도 공부를 계속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우리나라 지도예요. 자, 여기가 서울이고 부산이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 코스로 가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인 대략적인 거리를 이야기하게 되고요. 거리를 이용하게 되고, 야, 속도 어느 정도 해서 달렸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의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 얼마만큼 걸렸니?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 공식을 S는 V, T라는 이렇게 곱셈으로 표현을 하곤 했었는데,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공식들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우리가 이거를 X축 위에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쪽부터 출발해서 이쪽까지 이동을 했을 때, 자, 그 이야기를 해서 거리를 x라고 표현할 거고 속도는 v라고 이야기할 거고 t는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이야기들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녀석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 자, 이동 거리를 나타낼 때 이동 거리를 여기에서 t라고 표현하면 t 더하기 델타 t라는 식을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때 1시에 출발했는데 이때 3시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델타 t가 그렇죠. 2시간이 되는 거죠. 2시간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 델타 t분의 델타 x. 델타 x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여기 위에서 이제 어떤 식들이 이렇게 그래프들이 그려지거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델타 x라고 나타내져 있는 녀석을 어떤 함수라고 표현하면 f의 t 더하기 델타 t 그리고 마이너스 ft, 즉 y 값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밑에는 t 더하기 델타 t 마이너스 t. 자, 항상 강조했던 거죠. 자, 이렇게 약분이 되고 나면 델타 t분의 이 식이 써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리미트 델타 t가 0을 향해서 갈 때, 리미트 델타 t가 0을 향해서 갈 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뭐라고? 그렇죠. 함수 ft의 평균 변화율에서 평균 변화율에 리미트가 들어가면서 뭐라고 불러? 그렇죠. 결국에 순간 변화율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길게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뭐라고 훨씬 더 짧게 이야기할 거냐면, 자, 시각 t에서의 뭐라고? p의 순간 속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갑자기 p가 어디서 튀어나왔냐? 여기 점이 p예요. p가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t라는 녀석과 ft라는 녀석이 지금 델타 t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이쪽으로 접근해 가겠죠. 즉 t라는 녀석으로 가까워져 갔을 때의 그때의 순간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그냥 순간 속도 또는 속도라고 표현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 그냥 이거 미분 계수랑 같은 건가요? 네, 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고요. 그냥 우리가 속도와 거리와 시간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속도라고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울기하고도 똑같은 개념인가요? 네, 똑같은 개념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그러면 속도는 알겠는데 그러면 가속도는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제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x라는 녀석을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그게 뭐가 돼요? 그렇죠. 속도가 되는 거예요. 속도가. 자, 이 녀석을 한 번 더 미분을 더했다. 더 할 수 있겠죠. t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분을 했더니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그 녀석을 가속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속도. 우리가 a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즉 이렇게 표현하니까 되게 헷갈리죠. 그래서 x라는 녀석을 미분하면 v가 되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미분이 되고, 이게 뭐가 돼요? 그렇죠. a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가속도와
속도와 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다? 미분을 두 번 하고 속도를 미분하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지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하셨던 내용들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페이지 132쪽에 예제 1번.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가 하나 있어요. 자, 이런 P가 있는데 이 P가 시각 T에 대해서 위치 X가 시각 T에 대해서 위치 X가 어떤 식으로 써져 있냐면 X는 T의 제곱 마이너스 3T 이렇게 써져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1번. t가 1일 때, 즉 1초일 때 이 p라는 녀석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봐라 라고 질문하는 거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뭐라고? x가 거리라 그랬잖아요. 거리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돼요. x 프라임, 즉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x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자, 2t-3이 되고 자, 이 값에다가 t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속도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2t라는 녀석을 한 번 더 미분하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가속도는 t를 넣을 게 없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2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속도가 또 속도가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느냐? 자, 속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도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속도가 엄청 빠르게 130km/h로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방향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위로 가는 건지 아래로 가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를 플러스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올라가는 녀석의 속도는 그렇죠. 마이너스 130km/h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에는 부호가 붙습니다. 속도에는 부호가 붙어요. 그러면 속도의 절대값이 취해져서 플러스 마이너스 130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요. 이거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 속도와 속력은 어떤 관계가 있다? 그렇지. 절대값을 취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1번을 풀어봤으니까 2번도 같이 한번 쌤이랑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를 봐보시면 예제 1번에 2번이에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이게 무슨 말이죠?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렇죠.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표현은 내가 이쪽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플러스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고 0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방향이 돌아갈 수가 있겠죠. 어떻게 사람이 죽어라고 달리다가 열심히 달리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려면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스탑이 한번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몸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즉 이 부분이 포인트인 거예요. 속도가 0인 부분, 속도가 0인 부분을 찾아주는 게 관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운동 방향이 x 이퀄 t의 제곱 마이너스 3t였는데 운동 방향이 바뀔 때의 시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자, 속도가
0인 부분을 찾으라는 이야기니까 x 프라임 즉 2t-3이 0이 되는 그때의 t 값을 구하라. 자, 그 t는 2분의 3이니까 1.5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1번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